전체 집합 U, X바 X는 20 이하의 자연수고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요 집합이 138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집합 문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풉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먼저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 볼게요. 교집합에 여집합하면 차집합과 같죠? 이렇게 A 차집합 B, 이 부분은요 비교집합 A 여집합이니까 B 차집합 A. 이게 의미하는 게 어디냐면요, 여기 순수한 A, 이거 순수한 B,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 부분이 138에 있는 거예요. A 집합 보니까 1, 3이 이렇게 보이죠? 1, 3이니까 이 1, 3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쪽에 1과 3은 분명히 이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8은요, 그러면 8은 여기 A, 순수한 A 쪽에 있어도 되고요. 순수한 B 쪽에, 이쪽에 8이 있어도 돼요. 이렇게. 지금 어디 쓸지 모르니까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논리력입니다. 논리를 적용을 시켜보면, 먼저 이쪽에 있다고 볼게요. 이쪽에 8이 있다고 치면은 A 집합이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8이 돼야 되겠죠. 8이 되려면 A 값은 9가 돼야 됩니다. 9. 9를 대입을 해보면, 이쪽 대입해보면 9, 9, 81에 빼기 4, 9, 36 빼기 7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값이요, 대략 이게 43이죠. 빼주면은 38 이렇게 나오겠네요. 38이면 20 이하의 자연수라는 이 조건에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8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확실해졌죠, 이제? 순수한 B 쪽에, 이쪽 B에 8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B도 원수가 좀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이 값이 8이거나 이 값이 8이 돼야 되겠죠. 또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나눠서 생각해보면, 먼저 A 플러스 2가 8이 되는 경우, 그리고 좀 써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이 8이 되는 경우요. 자, 위에 쪽을 먼저 보면요, A 값은 6이 돼야 되겠죠? 6이 되고요. 6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상황이 맞는지. 6 빼기 1은 이거 5가 되고요. 이건 8이 될 거고요. A에 6 대입하면 6의 제곱 36 빼기 4, 6, 24 빼기 7 빼보면은 이게 12가 되겠죠? 12에서 7 빼주면 5.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값이 5가 됩니다. 5가 되기 때문에 공통으로 5가 생기죠. 5가 교집합의 이쪽 부분에 속하면 되겠죠. 그러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A가 6인 건 가능하고요. 자, 이 값이 이제 8인 경우 볼게요. 여기서 자, 이 값이 8인 경우요. 그러니까 여기가 8이 되면 나머지 하나가 원소가 교집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교집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1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같아질 수가 없죠. 지금 값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U 9 이하의 자연수고요.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6, 7이다.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집합 문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풉니다. A 집합과 B 집합 두 개가 있고요. 이거 먼저 보겠게요. 이게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죠? 이렇게 그 순수한 A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이 6과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3, 6, 7이니까 6, 7은 있죠? 3은 여기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요. B가 A-4와 8과 6이 9예요. 8과 9는 여기 없으니까 8과 9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 이렇게 있죠. 얘는 3이 돼야 되겠죠. B집합이 지금 여기 3이 포함되니까 3이 되려면 A 값은 7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의 X라고 할 때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시오. A는 A, B, C, D이고요. B를 보니까 A 더하기 K, B 더하기 K 해서 다 K씩 더한 거죠. A 집합의 원소에 K씩 다 더한 겁니다. S의 A는 37, 원소의 합이 37이고요. A-B가 2, 4, 9.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92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데,
지금 문제가 원소의 합을 묻고 있죠. 그 벤 다이어그램에 원소의 합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첫 번째요. A의 원소의 합이 37이에요. 자, A 원소의 합, 이거 두 개 합친 거죠. 이 부분. 전체가 37 이렇게 되고요. A에서 B를 뺀 게 원소가 2, 4, 9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원소가 2, 4, 9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합은 15가 되겠죠. 이쪽 부분은 원소의 합이 15. 37에서 15를 빼주면 22가 이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22가 되겠죠.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92. 그럼 합집합이 90이니까요. 이 92에서 A 요거 이 37을 빼보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빼보면 55. 이 순수한 B 이쪽에 해당하는 원소의 합은 55가 됩니다.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K 값은 A집합의 원소의 합에 K가 5개 더했죠. 5K를 더한 것이 B집합의 원소의 합이 됩니다. A집합의 원소의 합은 37 되죠. 37 더하기 5K 해준 값이 B집합의 원소의 합. 이거는 22와 55를 더하면 되니까 77. OK 값이 넘겨서 빼주면 40 되고요. K는 8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U 1, 2, 3, 4, 5, 6, 7, 8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X 합집합 A와 X 차집합 B를 만족시키는 집합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A집합, B집합이 있고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1, 2, 3, 4, 5니까 교집합이 없네요. 1, 2, 3, 5, 8이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떨어뜨려 놓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2고요. B는 3, 5, 8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X와 A의 합집합이요. X에서 B를 뺀 것, 즉 차집합과 같아진다. 그럼 X가 어느 부분의 원소를 포함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크게 영역이 세 가지죠. A, B,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부분. 자, 만약에 X가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X와 A의 합집합을 해주면 여기 1, 2는 무조건 포함되겠죠. 여기 좌변에 1과 2는 무조건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요. X에서 B를 뺐죠. 자, B는 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사라질 거고 나머지 원소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좌변에는 무조건 1, 2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X는 뭐다? X집합은 1과 2는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쵸? 다시 한번 보면은 만약에 1, 2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1과 2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좌변에는 무조건 1, 2가 들어있겠죠. 근데 우변에 1, 2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요. X는 1, 2는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고요. 3, 5, 8 읽어볼게요. X가 3, 5, 8을 이 중에 뭐 일부라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좌변에는 예를 들어서 3, 5, 8이 들어있겠죠. 3, 5, 8 중에 뭔가가 들어있을 텐데 우변은 B집합을 뺐기 때문에 이걸 뺐기 때문에 3, 5, 8이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수 없겠죠. 따라서 X집합은 뭐다? 3, 5, 8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3과 5와 8은 자 이거는 뭐다?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숫자 있죠. 자 1, 2, 3 뭐가 있나요? 4, 5 있고 6, 7, 8, 8까지 있죠? 그죠? 나머지 원소 4, 6, 8이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데요. 4, 6, 7이요. 이 4, 6, 7을 한번 보겠습니다. 4가 X에 포함됐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도 4가 포함되어 있고 이 4에서 B를 빼더라도 어차피 빼지지가 않죠. 4는. 그렇기 때문에 4가 같이 들어있죠. 4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쵸? 그리고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4, 6, 8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집합의 개수 셀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이건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꼭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도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이런 것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4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두 가지 선택권. 6도 두 가지. 7도 두 가지. 4, 6,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은 겁니다. 2의 세제곱해서 8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U 1, 2, 3, 4, 5, 6, 7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P를 A의 합집합 B에서요. 교집합의 여집합 있죠? 자,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하고 같습니다. A, 교, B를 차집합 뺀 거죠? 자, 뺀 것을 P라고 하자. P가 X의 부분집합이고요. X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먼저 P를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두 집합 이렇게 있을 때 A와 B가 있을 때요. A 합집합 B. 자,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의 여집합이 차집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집합에서요. A교 B를 뺀 거, 이 가운데 부분을 뺐으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에 있는 원소를 X는 포함을 해야 되고요. 전체 집합에는 포함돼야 됩니다. 자, 일단 이쪽 부분에 있는 걸 원수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A, B의 교집합이요. 1, 2, 3이고 2, 3, 4, 5니까 2와 3이 공통으로 있죠. 교집합에 2와 3이 있고요. A 집합의 1은 A에만 있고 4와 5는 B에만 있습니다. 즉, 자, 볼게요. 지우고 나면 아까 이 P 집합이 1과 4와 5가 되겠습니다. X 집합은요. 부분 집합은 이렇게 한 다음에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는데 P는 꼭 포함해야 돼요. 1, 4, 5는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 4,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원소들은 선택권이 있죠. X집합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각각의 원소에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3도 두 가지 이렇게. 총 몇 가지? 1을 4번 곱한 16가지. 그만큼 집합 X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A 3, 4, 5, 6, 7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X의 원소의 개수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개 이상의 원소를 포함해야 되고요. 집합 X의 모든 원수의 곱은 6의 배수이다 그랬습니다. 두 조건 중에 나 조건을 먼저 볼게요. 곱이 6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6은, 자, 여기서 6은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졌죠? 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게 3과 6인데, 6은, 6 자체가 6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6이 포함이 되면요. 이 조건을 벌써 만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거나 있으면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6이 없다면은 이제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짝수도 하나 필요하니까 4도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기준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논리예요. 6을 먼저 포함하냐 안 하냐로 나눠주겠습니다. 6이 속해 있는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자, 6이 이렇게 속해 있는 경우, 6이 속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6이 속하는 경우는 여기 벌써 6이 배수됐기 때문에 가족것만 만족하면 되죠. 원소가 2개 이상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6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가 하나 이상 있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반대 사건. 자,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보겠습니다. 전체 경우는 부분집합이요. 3, 4, 5, 7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가 2의 4제곱이 되겠죠. 원소 4개니까. 여기는 공집합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원소가 2개 이상 되기 위해서는 6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하나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집합인 경우만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6 빼기 1에서 15, 15가지가 나오고요. 자, 6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6이 없어요. 이런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럼 6이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3은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고 짝수도 하나 필요하죠. 짝수 이거 4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3, 4는 무조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3과 4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요. 이렇게 부분집합에. 나머지 이제 5하고 7은 선택이죠. 포함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3과 4가 포함되면 이 가족권도 벌써 만족시켰죠. 했기 때문에 이 5와 6만 여기 선택적으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2의 2제곱. 4가지. 여기 포함된 경우 15가지,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경우 4가지. 총 19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이후 x바 x는 12i 자연수의 부분 집합 a x바 x는 10의 약수. 10의 약수면은 1, 2, 5, 10 해서 원소가 4개가 되겠죠. 이거에서요 x-a가 a-x에 포함되도록 자를 만족하는 u의 모든 부분 집합 x의 개수수를 구하시오. x하고 a 지금 집합 2개가 관계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이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요. 집합 2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 두 집합의 관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 모양이 모든 관계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A, B라고 할 때요, 집합이 만약에 A 이쪽 부분에 여기 부분에 원소가 없어요. 이쪽 부분에 원소가 없다면 원소가 여기나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바깥에나. 자, 이런 경우는 A, B의 관계가요, 위치 관계가 A가 있고 B가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 자, 요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 가운데 부분에 원소가 없어요. 가운데 부분에 원소가 없다면 이건 뭐를 의미하냐?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교집합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 모든 관계를 얘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잡고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자, X와 A 두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 문제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푸는 거예요. 집합 문제 접근 방법 두 가지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푸는 거랑 집합의 연산 법칙. 연산 법칙은 자주 쓰이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여기에 차집합하고 같은 거, 이렇게 교집합의 여집합이 차집합.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있죠. 자, 여기에 각각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면서 가운데가 바뀌는 거 있죠.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저는. 이거 두 가지만 연산 법칙 쓰고요. 나머지는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집합 문제 푸는 접근해 가는 방법입니다. x-a, x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할게요. 자, x-a 그러면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a-a, x는 이쪽 부분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요. 자, 이 부분이 여기에 속해야, 포함돼야 돼요. 여기 있는 원소가 이쪽 부분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원소가 있는데 이쪽에 속한다는 것은 이쪽에 원소가 있다면요. 어떤 원소가 뭔가 존재해요. 이렇게 뭔가 존재를 한다면 당연히 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원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원소가 있으면 이거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원소가 뭐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x가 a에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x집합이 a집합에 포함되는.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면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면 x는 a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죠. a 집합이 원소가 4개였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거는 부분 집합은 2의 4제곱, 1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 A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 집합과 같은 집합은 그랬습니다. 이걸 문제 푸는 방법은요, 그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연산 법칙 쓰는 방법. 둘 다 같이 이용을 해도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보통 교집합의 여집합은요, 연산 이용하면 쉬워요. 이 교집합, 여집합이 차집합 같죠?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A랑 합집합. 요거 간단하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되겠죠.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B-A.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죠. B 이렇게 되면 순수한 B 이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합집합이죠. A는 여기가 되겠죠. 합집합 해주면 결국은 A와 B의 합집합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도 되고요. 이번에 연산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합집합을 분배해 줍니다.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게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교집합이죠. 교집합의 A 합집합 B.
자, A와 A 여집합과 합집합해주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과, 자, 이거 덩어리로 볼게요. 요거하고의 교집합이죠. 전체 집합과 교집합해주면 그냥 이 부분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합 B.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이건 연산 법칙을 쓰는 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U, X바 X는 20 이하의 자연수고요.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A는 4의 배수네요. A 구해볼까요? 4, 8, 12, 16, 20까지 될 거고요. B는 20의 약수입니다. 1, 2, 4, 5, 10,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요. 일단 연산 법칙 쓰면은 전체 여집합이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 쓰겠습니다. 요거의 반대니까 A의 여집합은 A가 되겠고요. B의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 요 부분이 바뀌어서 교집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죠? A 차집합 B. 결국은 A에서 B 차집합. 바로 해볼까요? A에서 공통인 거 있으면 빼겠습니다. 4가 이렇게 사라지겠네, 이렇게. 또 50, 20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렇게? 빼주면 남는 거는 8, 12, 16.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20에 16 더하면 3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 사이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색칠한 부분을 나타낸 집합과 같은 것은 했습니다. 색칠한 집합. 1번 보면요. 자, A. 보기 보면서 하는 겁니다. 보기와 같은 거 찾는 거니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과 같죠? 이렇게. 자, 이거는 순수한 A,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쭉 있을 때 이렇게 덩어리 큰 것들이 있을 때요. 가운데가 이렇게 합집합인 게 있고요. 교집합인 게 있어요. 이렇게 먼저 합집합인 거예요. 합집합인 것들은 어차피 이 왼쪽과 오른쪽에 합집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색칠을 칠한다면 칠하게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왼쪽 보고 오른쪽이나 만약에 A교 B다 그러면 A교 B에 해당하는 걸 색칠하세요. 색칠하고 B의 여집합도 색칠합니다. B의 여집합 이렇게 색칠하면은 지금 보기랑 같죠. 같으니까 일단 답은 뭐 2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돼요. 3번도 한번 해볼게요. 답은 2번이고요. 자, 합집합이죠, 이가. 그럼 만약에 뭐 이걸 보겠다. A 여집합이니까 일단 A 여집합을 색칠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벌써 여기가 색칠이 돼버렸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합집합을 해서 이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3번은 이렇게 틀린 거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면은 지우고 또 볼게요. 자, A 차집합 B, A 차집합 B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연산 법칙 두 개는 꼭 외우라고 그랬죠. 이 교집합과 여집합 되는 거, 차집합 바뀌는 거 하고요. 드모르간 법칙. 이런 것들은 드모르간 법칙 쓰면 편하겠죠. A, 자, 이거 반대가 돼서요.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이거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이 되겠죠. 이렇게 바깥쪽. 보면은 여기가 색칠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가 않죠. 그래서 5번도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이 확인하기가 쉽고요. 만약 교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겠다면 왼쪽과 오른쪽을 둘 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공통된 범위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문제는 또 교집합의 여집합이 있죠. 요거는 차집합과 같죠. 그러니까 요거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차집합으로 바뀐다.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면 A 합 B에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간단한 거는 A 합 B에서 교집합 있는 부분, 요 가운데를 빼주니까 이쪽은 나오겠죠. 이렇게. 뭐 그걸 대칭 차집합이라고도 합니다. 4번도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속할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럴 때 A 교 B와 같은 집합. A교 B는요. A와 B와 교집합해주면 그냥 A가 되겠죠.
같은 집합 A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의 배수의 집합을 an, 약수의 집합을 bn이라고 할 때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자, 기억 보면요. 이건 4의 배수예요. a는, 요거는 2의 배수죠. a는 숫자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2의 배수 그러면 원수 한번 써보면 2, 4, 6, 8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4부터 4, 8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보면은 누가 더 큰가요? 2의 배수가 4의 배수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포함하기 때문에 2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 됩니다. 기억에 맞겠죠. 그래서 이 배수를 이렇게 배수 집합 A, N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 N이 보통 작을수록 더 큰 집합이 돼요. 기억은 참이 되고요. 니은은 약수입니다. 약수.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고 3의 약수는 1과 3밖에 없겠죠. 자, 이거는 B6이 더 크겠죠? 이렇게 왼쪽이 크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요. 약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클수록 보통 큰 집합이 됩니다. 디귿. 배수예요. 6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집합하면은 2 배수가 되느냐? 자, 요거 보면 A6하고 A2만 보면 A2가 더 커요. 2, 4, 6, 8 이렇게 쭉 가고 이거는 6의 배수만 있기 때문에 더 큰데 4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4의 배수보다는 2 배수가 더 큰 집합이 돼요. 기억에서 본 것처럼. 근데 합집합을 하면 같겠느냐? 예를 들어 2만 보세요. 2. 2라는 원수를 보면 A2에는 속하는데 A6과 A4에는 2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는 않아. 이게 A2가 더 큰 집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리을 60의 약수예요. 60의 약수하고요. 12의 약수와 10의 약수의 합집합. 이것도 보면요. 자, 60이라는 원소를 보세요. 60이라는 원소는 B60에 속하죠. 60의 약수가 되니까. 12의 약수와 10의 약수에는 60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60의 약수가 10의 약수도 포함하고 10의 약수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리을도 틀렸습니다. 미음, 자, 6의 배수입니다. 6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둘 다 만족해야 되죠. 6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이 공배수 개념이에요. 4와 6. 최소 공배수가 12가 되겠죠. 공배수는 12의 배수. A12. 그렇죠? 포함된다고 해도 맞고, 뭐 이렇게 는으로 표현해도 맞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미음은 맞는 겁니다. 비읍은 12의 약수. 자, 교집합이죠? 그러면서 10의 약수. 둘 다 만족하는 거. 약수 중에서 둘 다 만족하는 공약수죠. 공약수 개념입니다. 12와 10의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인 2. 최대 공약수가 2죠. 2의 약수. B2와 같다. 비읍은 맞습니다. 시오 약수입니다. 4의 약수와 8의 약수의 합집합. 자, 8의 약수. 이 8 자체가 4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8의 약수는 4의 백수를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면 결과가 8의 약수가 되고요. 3의 약수, 12의 약수. 12의 약수가 3의 약수 포함하니까 12의 약수 이렇게입니다. 이건 가운데가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둘 다 만족하는 거. 8의 약수도 돼야 되고 12의 약수도 돼야 되는 거. 그러면 공약수가 되게 되겠죠? 최대 공약수가 4기 때문에 B4. 이것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개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a는 x는 n 이하의 소수고요. b는 n의 양의 약수입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죠. a는 n 이하의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3 이하의 소수. 3 이하니까 2와 3이 되겠죠. 이렇게 원수 2개가 있고요. b4는 4의 양의 약수. 양의 약수면 1, 2, 4. 자, 교집합을 해주면 공통으로 있는 거. 2가 공통으로 있죠. 맞네요. 니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이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n 이하의 소수예요. 이하기 때문에 자, n하고 n 플러스 1, 당연히 n 플러스 1이 더 크죠. 만약에 뭐 10을 집어넣는다. 10 이하의 소수가 11 이하의 소수. 11 이하의 소수가 당연히 10 이하의 소수를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bm이 bn에 속하면 m은 n의 배수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게 이거는 이거의 양의 약수죠. m의 양의 약수, n의 양의 약수. 자, 예를 들어 만족하려면요. 뭐 b 한번 4 해볼까요? 이런 것들 문자로 있으면 느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드는 겁니다.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거잖아요. 참, 거짓, 판별. 이럴 때는 참인 것, 거짓. 자, 알고리즘판을 잠깐 보면요. 참, 거짓, 판별하는 거. 자, P면 Q이다 해서 참이 되기 위해서는요. P면 Q이다가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P가 Q에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래 참이 되는 거고, 거짓은요. 자, P면 Q이다 해서 P를 만족하는데 Q를 만족하지 않는 이 반례 부분이 여기 존재하면은 이쪽 부분이요. 그럼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참 거짓을 알아내라 그러면 일단은 문자에 있으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몇 개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대입했는데 하나라도 틀린 게 나오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좀 맞다 싶으면은 참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 증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잘 안 되면 숫자를 더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거짓인 걸 다시 찾거나 이런 식으로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를 집어넣으면 4의 양의 약수에게 포함되려면 예를 들어 m이 2면 되겠죠. 이렇게 2의 양의 약수는 4의 양의 약수에게 포함되겠죠. 그럼 보세요. 이 m이 2라는 숫자는 4의 m은 n의 배수다 그랬는데 2가 4의 배수가 되나요? 안 되죠. 그쵸?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이 거짓인 게 지금 반례를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기업과 니은만 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RA 두 부분 집합, A, 자,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A 집합이 보니까 2차 부등식이 되겠죠? 0보다 크다. B는 보니까 여기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 알고리즘판 잠깐 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보면요. 우리 그래프, 부등식은 함수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경계는 방정식의 해이다. 2차 식을 볼 때는 항상 먼저 이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봅니다. 0보다 작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안 만나요. 이런 경우는 부등식의 해가 0보다 클 때는 모든 실수,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즉 해가 이렇게 는 0이라고 봤을 때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면 이 부등식이 0보다 작다 하는 거는 이 아래쪽 부분이죠. x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이 값이 나오게끔 하는 x값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실근의 사이값, 그리고 2차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두 실근의 바깥값. 이게 이제 부등식 푸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볼게요. 이거는 바로 쉬우니까 A집합 보니까 인수분해 보면 xx 2, 3, 6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와 3이 두 실근 나왔고요. 0보다 크면은 두 실근의 바깥 범위. 마이너스 2와 3의 바깥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B는요. B는 뭔지 모르죠. 아직 뭔지 모르는데 이제 볼게요. 이게 지금 A고요. A의 합 B가요. 전체 집합이 돼요. 실수 전체가 돼야 돼요. 그럼 A가 여기 있기 때문에 B는 여기 나머지 이쪽 부분을 B가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 조건 보면 A와 B의 교집합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 달했습니다. 그럼 교집합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5는 또 포함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교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교집합 부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B집합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되고 어디까지? 가조건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합집합이요. 합집합이 실수 전체 되려면은 이 부분을 메꿔줘야 되겠죠. 만약에 더 가게 되면은 교집합이 또 생겨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지가 않겠죠. 교집합은 더 이상 이쪽에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B집합은. 그래야지만이 합집합이 전체 실수가 되고 교집합은 여기만 나오겠죠. 즉 이 x값이 범위가요. B집합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그냥 2차 부등식을 작성하면 우리가 A, B 알 수 있겠죠.
2차 방식 작성하는 건 똑같아요. x제곱 빼기 두분의 합 더하면 마이너스 2 되겠죠. 더하기 두분의 곱 마이너스 15가 자 0보다 사이 값이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값 2, b값 마이너스 15. a에서 b를 빼라고 했죠? 2에서 마이너스 15를 빼주면 17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연산, 별표를 자, A 별표 B를 A 합 B에서 A 교 B를 빼준 것으로 약속할 때 그랬습니다. 자, 요게요.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있을 때 A, B 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주면 이 부분. 이러면 뭐 대칭 차집합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거를 A 차집합 B와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복잡해지면 문제처럼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이거는 이제 교집합,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각각 A 빼기 B와 B 빼기 A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가 그래프 생각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다음 중 벤 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이 집합, 얘를 나타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집합을 나타내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지금 A, B, C 세 개가 있고요.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이 부분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B에서 C를 이걸 보겠습니다. 빼기 대칭 차집합. B에서 C 뺀 부분, 자, 이 부분하고요. C에서 B 뺀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색칠한 부분 나타나는 게 이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 부분요. 앞쪽 부분도 이 아래쪽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A 교죠. A와 B 합 C, B 합 C. 자, 좀 암산해서 간단하게 이 정도는 B 합 C와 A와의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와 두 개를 이렇게 별표 연산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별표. 보세요. 또 이걸로 볼게요. 이것에서 이것을 뺍니다. 자, 빼보면은 이 부분이 빼지죠. 이게 지워지기 때문에 가운데 이쪽 부분요. 남는 게, 자, 이렇게 돼요, 일단.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것에서 얘를 빼보겠습니다. 자, 지금 색칠한 부분만 잘 보세요. 요 부분, 요거 세 개죠.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요걸 뺄 거예요. 색칠된 부분 빼주면은 요거 두 개는 사라지고 요 가운데만 남겠죠. 요쪽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합치면은 여기다 색칠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이 답이 돼요. 보기 중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원소가 40개고요. 교집합의 원소가 6개일 때 N,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여집합 많으면 드모르간 법칙 생각합니다. 드모르간 법칙 써보면요. 이 가운데가 바뀌죠.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과 여기 같은 거죠. 이렇게. 자, 이거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라고 나왔죠? 이 6개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원소의 개수는 40에서 6을 뺀 34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